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진닷컴 이기적커말 홍태성입니다. 오늘 챕터 6 차트의 생성 및 수정 섹션 1번 차트 기본 익히기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라는 거 우리가 이제 보통 그래프로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차트라는 건 뭐냐면 데이터 자체를 비주얼적,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도구다라는 거죠. 특정 항목의 구성 비율을 살펴보기 위해서 워크시트에 입력된 수치값들을 막대나 선, 도형, 그림 이런 것들을 사용해 가지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데이터의 상호관계라든가 경향, 트렌드, 그 다음에 추세를 갖다가 쉽게 분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복잡하게 숫자로 보여줄 게 아니라 차트를 가지고 보여줘라 이거죠. 그리고 조심하실 거, 원본 데이터가 변경되면 차트는요 자동적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래서 엑셀 차트를 사용하는 거고, 하나 원본에 대해서 여러 개 차트 작성할 수 있다 없다 가능해요. 그리고 2차원, 3차원 혼합형 차트 작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차트를 삽입하는 위치는 현재 워크시트라든가 새로운 워크시트, 그 다음에 별도의 차트 시트로 생성할 수가 있어요. 차트의 구성 요소 쭉 나와 있는데 얘는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하나를 작성하는데요. 삽입의 바로 이 차트 부분이에요. 그래서 추천 차트 오게 되면은 엑셀에서 차트를 추천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차트를 그릴 수 있을지 차트를 추천해 주고, 모든 차트 여기서 해당되는 차트를 선택하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이 부분 피벗 차트 이거는 우리가 이제 살펴본 내용이고, 대화 상자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방금 전에 봤던 이 부분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모든 차트에서 우리 묶은 세로 막대형, 현재 세로 막대형에서 이렇게 가게 되면 샘플이 이렇게 보여져요. 확인을 누르고 이렇게 되면 차트가 하나가 삽입이 되는 거죠. 그리고 2016서부터는 여기 보세요. 이렇게 더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차트 요소 축, 그 다음에 축 제목, 굉장히 편리하죠. 2016서부터는 차트 제목, 데이터 레이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이터 표, 그다음 오차 막대, 지금 오차 막대 보이시죠? 그 다음에 눈금선, 범례, 그 다음에 추세선. 추세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추세할 거냐, 이렇게 이런 게 다 추세선입니다. 2016서부터는 이렇게 차트를 쉽게 작성할 수 있게끔 도구가 나와요. 이게 바로 차트입니다. 그리고 크기 변경 가능하고 이동도 가능하고 바로 그거죠. 차트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차트 도구, 디자인 탭, 그 다음에 서식 탭이 있어요. 서식은 말 그대로 차트의 서식 관련된 부분이고, 차트 디자인은 차트를 갖다가 이제 멋있게 디자인하는 거죠. 차트 요소 추가, 빠른 레이아웃, 차트 스타일도 바꿀 수도 있고요. 차트 스타일, 그 다음에 행렬 전환, 데이터 선택, 차트 종류 변경, 차트 이동 위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차트 같은 경우는 자주 만져보시는 게 도움이 되세요. 이게 차트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심하실 거, 마우스를 여기다 갖다 위치시키면 여기가 차트 영역이에요.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림 영역입니다. 이거 조심하시고요. 여기가 차트 영역, 그림 영역. 얘는요 차트 제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세로, 값이 나오니까 세로 값축이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가로 항목축 제목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계열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 다음에 여기는 축 제목. 그 다음에 이거는 범례예요. 범례. 여기 우리 레전드라고 그러죠. 레전드가 범례라는 뜻이 있어요. 전설이라는 뜻도 있지만 차트의 각각의 용어들도 좀 알고 가시고, 그 다음에 엑셀 기본 차트는 세로 막대형 차트예요. 이런 거는 이제 시험 문제에서 맞다 틀리다 나오니까 알고 가시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기본 차트 바꿀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F11번을 누르게 되면 별도의 차트 시트에 삽입이 돼요. F11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고 Alt 플러스 F1번을 누르게 되면 현재 시트에 삽입이 돼요. F11 누르면 별도의 차트 시트, 그때의 시트 이름은 차트 1, 차트 2 이렇게 돼요. 기본 차트는 현재 워크시트 앞에 새로운 차트 시트를 생성해서 작성된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서 한번 F11을 누르겠습니다. F11 누르니까 어떻게 돼요? 차트 1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별도의 차트가 생성이 된다라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 서식 탭 그대로 나타나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Alt 플러스 F1번을 누르겠습니다.
현재 시트에. 그런 건 알고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차트 작성할 때 서로 떨어져 있는 범위를 선택해서도 차트 작성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뭘 이용하라? 컨트롤. 우리 컨트롤 같은 경우는 비연속적인 선택. 이미 다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알고 가셔야 되고, 차트 위치 변경. 이거 같은 경우는 새 시트, 그 다음에 워크시트에 삽입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 위치 그룹의 차트 이동 대화 상자에서 새 시트라든가 워크시트에 삽입 가능하다라는 거고, 새 시트 같은 경우는 여기 이름을 줄 수도 있어요. 차트 1로 되어 있는데 사용자가 직접 입력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바로 차트 이동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차트를 이제 종류 선택하는 방법은요. 삽입 탭의 차트 그룹에 가게 되면 바로 이제 이 부분이죠.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되는 차트들이 열려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삽입의 차트 그룹에 가게 되면 화살표 키를 누르게 되면 2차원 세로막대형, 그 다음에 3차원 세로막대, 2차원 가로막대, 3차원 가로막대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폭포, 그 다음에 원, 그 다음에 방사, 표면 이런 것들. 그런데 여기서 작업을 해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화 상자 표시 아이콘 들어가서 작업을 해도 된다라는 거죠. 바로 이 부분. 모든 차트 방금 전에 살펴봤듯이 최근에 사용한 항목, 그 다음에 서식 파일도 제공을 해줘요. 이제는요. 서식 파일, 여기 서식 파일 관리가 뜨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고, 그 다음에 현재 이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서식 파일로 저장이 있죠. 서식 파일로 저장을 누르게 되면 지금 사용자, 유저, 웹데이터의 로밍, 마이크로소프트, 템플레이츠, 차트라는 폴더에 차트 1.crtx 차트 서식 파일 확장자 요거 조심하시고요. 여기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럼 얘를 서식 파일로 저장을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차트 들어가게 되면 보세요. 서식 파일 입력해 놓은 서식 파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서식 파일 관리를 누르게 되면 그 폴더로 들어가요. 이겁니다. crtx 알아두시고 그게 서식 파일이고, 그다음에 세로 막대형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위쪽에 세로 막대형에 해당되는 서브 차트들이 있어요. 묶은 세로, 누적 세로 막대형, 100% 기준 이런 식으로 이제 3차원 개념이죠.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원하는 걸 선택하는 거고, 꺾은 선형. 원형 같은 경우 이 도넛형이 원형으로 들어왔어요. 편입됐습니다. 이것도 좀 조심하시고, 따로 있었는데 예전에는. 그다음에 가로막대형, 영역형, 분산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3차원 거품형 얘네들이 들어왔어요. 이걸로 편입됐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주식, 표면, 그다음에 방사, 트리맵서부터 여기 콤보까지 요건 2016서부터 새로운 차트들이에요. 트리맵, 그다음에 썬버스트, 그다음에 히스토그램, 상자 수염. 이렇게 상자 수염이 있다 그래서 상자 수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폭포 형태. 그다음 콤보라는 거는 두 개의 차트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혼합 차트라고도 불렀던 거죠. 이제는 콤보 차트라고 부르고 이렇게 지원이 돼요. 이겁니다. 바로 차트 종류 보기. 방금 전에 봤던 내용이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 위주로. 세로 막대형 같은 경우는 각 항목 간의 값을 비교하는 데 사용을 하고요. 2차원, 3차원 차트 작성할 수 있고, 누적, 비누적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방금 전에 살펴본 대로 묶은 세로, 누적 세로, 100% 기준 누적, 그다음에 3차원 개념, 3차원 세로 막대형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로 막대형이 언제 사용되는지 각 항목 간의 값을 비교하는 데 사용, 이 정도를 알아두시고 생김새 눈여겨보시면 되겠죠. 뭐 달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꺾은 선형 같은 경우는 시간이나 항목에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데이터의 추세나 변화를 갖다 표시한다. 꺾은 선형이니까요. 추세나 변화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거고, 데이터 계열 하나가 하나의 선으로 표시되더라. 꺾은 선, 말 그대로 꺾어지는 선, 꺾은 선이니까. 그래서 꺾은 선, 누적 꺾은 선, 마찬가지로 100% 기준 누적 꺾은 선. 그다음에 얘는 이제 표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식이 있는 꺾은 누적, 그다음에 표식이 있는 100% 기준 누적, 그다음에 3차원 꺾은 선형.
이번에는 원형 차트 가겠습니다. 원형 차트는 조심하실 게 영어로 on이 원이 뭐예요? 하나잖아요. 얘는 하나의 계열이에요. 항상 한 개의 데이터 계열만을 가지고 있다. 당연히 축은 없다.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원형 차트는 1 이렇게 알아두세요. 얘는 전체에 대한 각 값의 기여도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게 원형 차트예요. 그리고 항목의 값들이 합계의 비율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요소를 강조할 때 사용하는 게 원형 차트고, 데이터 계열 요소 하나만 선택한 다음에 바깥쪽으로 드래그해서 그 조각을 분리할 수가 있다 없다? 있어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첫째 조각의 시작 각도를 변경할 수 있다.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이런 것들 맞다 틀리다로 나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조각마다 다른 색 지정할 수 있다 없다?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원형 차트의 계열 요소들의 값은 요거요. 데이터표로 나타낼 수 없다라는 거죠. 이거 당연한 거고, 데이터표 아래쪽에 우리 차트 작성할 때 데이터표 형태 원형은 지원되지 않아요. 그래서 원형, 요거는 이제 3차원 원형 대 원형 같은 경우는 작은 배분율을 더 알아보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해요. 주 메인 원에서 일부 값을 추출해서 두 번째 원형의 값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형 대 원형이고, 얘는 원형 대 가로막대예요. 마찬가지로 얘 같은 경우도 이 부분, 아까는 원형에 결합되지만 얘는 누적 가로막대형이 결합이 돼요. 원형에. 마찬가지로 작은 배분율을 더 알아보기 쉽게 위해서 사용하는 거는 같은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값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도넛이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원형 차트에 편입이 돼서 들어왔어요. 도넛은 원형과 뭐가 다르냐면, 얘는요 바로 이거예요. 원형 차트와 비슷하지만 여러 개의 데이터 계열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이 달라요. 도넛은 여러 데이터 계열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전체 합계에 대한 각 항목의 구성 비율을 표시할 때 사용하는 게 도넛 차트고, 그 다음에 도넛 크기 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바깥쪽 고리는 분리 가능하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도넛은 3차원 차트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건 좀 암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도넛 계열마다 서로 다른 색상 줄 수 있다라는 거, 도넛은 3차원 차트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거 좀 신경 쓰시고요. 가로막대형 같은 경우는 세로막대형하고 유사해요. 그런데 단 값축과 항목축이 위치가 서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워있는 애예요. 여기 지금 생김새 보다시피 이 같은 경우는 축 레이블이 긴 경우, 그 다음에 표시되는 값이 기간인 경우, 이때 사용을 합니다. 가로막대형 축 레이블이 긴 경우라든가 표시되는 값이 기간인 경우에 사용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가로막대형 차트는 여러 값을 가장 잘 비교할 수 있는 차트다라는 것도 조심하시고, 묶은 세로, 그 다음 누적 가로, 마찬가지로 100% 기준 누적 가로, 그 다음에 3차원의 묶은 3차원 누적, 3차원의 100% 기준 누적 가로막대형, 이렇게 돼 있어요. 가로막대형 축 레이블이 긴 경우, 그 다음에 값이 기간인 경우 조심하시고, 영역 개념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 따라 데이터의 변화 추세, 데이터 세트의 차이점을 강조하겠다라는 거고, 데이터 계열값의 합계를 표시해서 전체 값에 대한 각 값의 관계를 표시해 준다라는 거, 이렇게 영역형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시간이나 항목에 따른 값의 추세다라는 거, 요건 누적 영역, 그 다음에 100% 기준 누적, 그 다음에 3차원 영역, 3차원 누적, 3차원 100% 기준 누적. 이번엔 분산형 가겠습니다. 분산형 시험 문제에서 잘 나와요. 분산되어 있는 형태, 다른 말로 XY 차트라고도 불러요.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분산, 흩어져 있는 정도. 데이터의 불규칙한 간격이나 묶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분산된, 흩어진 정도. 그래서 데이터 요소 간의 차이점보다는 큰 데이터 집합 간의 유사점, 얘를 표현할 때 사용을 한다는 거 조심하시고, 각 항목이 값을 점으로 표시합니다. 분산된 정도를 나타내니까 두 개의 숫자 그룹을 XY 좌표로 이루어진 한 계열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XY 차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주로 과학, 공학 데이터 분석에서 사용을 해요. 또 하나 조심하실 거, 3차원 차트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 도넛처럼 가로축은 항목축이 아닌 값축 형식으로 나타난다는 거 조심하시고요. 자, 분산형 이렇게 값을 점으로 비교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곡선 및 표식이 있는
분산형, 그다음에 곡선이 있는 분산형, 곡선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다음에 직선 및 표식이 있는 분산, 직선으로, 그다음에 직선이 있는 분산형, 표식이 없는 거죠. 그다음에 거품하고 3차원 효과의 거품형이 분산형으로 편입돼서 들어왔어요. 이것도 좀 신경 쓰시고, 거품형 같은 경우는 세 번째 데이터를 거품 크기로 표시한다.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분산형 차트와 비슷하지만 두 값이 아닌 세 집합을 비교한다. 거품, 이런 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바로 위에 또 있죠. 세 개의 데이터 계열이 필요하다라는 거. 요거는 이제 3차원 효과의 거품형이고, 주식형 가겠습니다. 주식형은 뭐 말씀 안 드려도 주식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온도 변화 같은 과학 데이터 여기서도 사용을 해요. 주식형은.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3차원 차트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얘는 고가, 저가, 종가 이렇게 정확하게 순서대로 구성이 돼야 돼요. 시가, 고저, 종, 거래량, 고가, 저가, 종가, 거래, 시고, 저, 종. 뭐 종류가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표면형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 텍스트에 두 개의 데이터 집합에서 최적의 조합을 찾을 때 이 텍스트가 꼭 들어가요. 최적의 조합을 찾을 때 사용하는 거 표면형 차트. 데이터 계열이 두 개 이상일 때만 작성이 가능하다. 이런 거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3차원 표면형, 3차원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3차원 표면인데 골격형 이렇게. 그 다음에 조감도 형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어요. 조감도라는 건 뭐냐면 위에서 내려다본 형태. 이거 조심하시고, 값 범위는 색으로 구분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표면형인데 골격형 조감도, 위에서 쳐다보는 거 마찬가지로 색으로 채워지지 않는 조감도를 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적의 조합 이 얘기가 나오면 표면형이에요. 암기하셔야 되겠죠. 좀 어려워도. 방사형, 얘 같은 경우는요, 계열의 합계값을 비교할 때 사용을 하는 거고, 방사, 가운데 요소에서 뻗어나온 값, 그 축을 가져요. 가운데서 이렇게 뻗어나온 개념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표식이 있는 방사형이고, 방사형. 선과 같은 계열의 모든 값을 연결한다라는 거고, 얘는 조심하셔야 될 거는 가로, 세로, 축이 없습니다. 그리고 3차원 차트로 작성할 수가 없어요. 3차원 차트가 없잖아요. 방사형, 표식이 있는 방사형, 채워진 방사형, 방사형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트리맵, 트리맵 같은 경우는 이제 2016서부터 새로 나온 차트인데, 얘 같은 경우는 한번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차트에서, 모든 차트에서 트리맵, 바로 이 부분이죠. 이렇게 트리처럼 생겼는데, 그죠? 데이터의 수에 따라서, 수치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져요. 보여주는 방법이. 하겠습니다. 트리맵. 데이터를 계층 구조로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트리라는 거, 트리, T-R-E-E, 계층 아시잖아요. T-R-E, 나무, 그러니까 나무 지도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계층 구조로 보여준다라는 거고, 다른 범주 수준을 비교하는데 간편한 방법이다라는 거, 바로 이 부분. 그 다음에 색과 근접성을 기준으로 범주를 표시한다. 이거 오른쪽 보시면서 보시면 돼요. 교재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교재를 보셔도 되고요. 교재 2단 쪽에 차트 쫙 넣어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차트 유형으로 표시하기 어려운 많은 양의 데이터를 쉽게 표시할 수 있다. 그게 바로 트리맵이고, 트리맵 차트는 계층 구조 안에 빈셀, 그러니까 공백이죠. 빈셀이 있는 경우에만 그릴 수 있고, 계층 안에서 비율을 비교하는데 유용하다라는 거. 또 트리맵 차트는 하이 종류 차트가 없어요. 다른 게 없습니다. 이게 없잖아요.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트리맵. 이번에는 썬버스트 같은 경우는요, 보세요. 태양처럼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얘도 계층적인 데이터를 표시하는데 적합하고, 계층 구조 내에 빈셀이 있는 경우 그릴 수 있다라는 거고, 썬버스트. 하나의 고리 또는 원이, 여기 고리 또는 원이 계층 구조의 각 수준을 나타낸다라는 거고, 가적 안쪽에 있는 원이 계층 구조의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 뭐 이런 건 이제 맞다 틀리다로 구분만 좀 잘 하시고요. 계층 구조가 없는 썬버스트 차트는 도넛 차트와 모양이 유사하다. 이런 거 시험 문제에서 맞다 틀리다 나올 수 있겠죠. 계층 구조가 없는 경우에 썬버스트 차트는. 그리고
범주 수준이 여러 개인 썬버스트 차트는 외부 고리, 내부 고리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고, 현재 여기는 좀 안 나타나 있지만요. 그리고 썬버스트 차트는 하나의 고리가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걸 보여주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하이 종류 차트가 없어요. 여기 없습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은 이제 우리가 수학 시간에서도 이렇게 그려보고 배웠던 내용인데, 얘는 차트에 그려진 데이터, 분포 내의 빈도, 그걸 히스토그램 그래프라고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그래서 계급 구간이 있는 거죠. 계급 구간이라고 하는 각 차트의 각 열을 변경해서 데이터를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히스토그램, 파레토 차트 이렇게 생긴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빈도, 계급, 구간 이런 말이 나오면 히스토그램이에요. 이것도 알고 가시고. 히스토그램. 그다음에 상자 수염 그림. 얘는 이제 상자 수염이라는 게 나타나요. 그래서 상자 수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상자 수염. 데이터 분포를 4분위수로 나타낸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평균 및 이상값을 강조해서 표시할 때 상자 수염. 여기 보세요. 상자에는 수직으로 확장되는 수염이라는 선이 포함돼요. 그래서 상자 수염 차트라고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 데이터 집합이 있는 경우에 사용한다라는 거고, 얘도 하이 종류 차트가 없습니다. 얘도. 그다음에 폭포 같은 경우는 폭포가 이렇게 내려오듯이 이렇게 그려지는 차트를 뜻해요. 폭포 차트. 값을 더하거나 뺄 때 재무 데이터에 누계 합계가 표시된다. 자, 시험 문제는 이런 텍스트 그대로 이제 출제가 될 거예요. 값이 더하거나 뺄 때 재무 데이터에 누계 합계가 표시가 되는 거고, 초기 값이 양의 양수 및 음수 값에 영향을 주는 방식,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유용하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막대는 색으로 구분되고 양수와 음수를 빠르게 구분할 수 있다. 얘도 마찬가지로 하이 종류 차트가 없습니다. 폭포 차트도. 그다음에 콤보 차트는 말씀드렸었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묶은 세로 막대형의 꺾은 선형 두 개가 합쳐진 거고, 묶은 세로 막대형의 꺾은 선형의 보조축, 그다음에 누적 영역형의 묶은 세로 막대형, 그다음에 사용자 지정 조합, 이렇게요. 이게 바로 콤보 차트입니다. 콤보. 여러 열과 행이 있는 데이터를 콤보 차트를 그릴 수 있다라는 거고, 데이터 범위가 광범위할 경우에 차트 그린다라는 거죠. 데이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트. 중요한 건 두 개 이상의 차트의 종류를 결합시킨다. 그래서 콤보라고 한다. 이미 말씀드렸고, 보조축과 함께 표시되기 때문에 차트 분석이 용이해요. 그리고 2차원 차트에서만 가능하고 3차원 차트를 혼합할 수는 없다. 이거 조심하시고요. 그다음에 종류, 방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묶은 세로 막대형의 꺾은 선형, 묶은 세로 막대형의 꺾은 선형 보조축, 누적 영역형의 묶은 세로 막대형, 그다음에 사용자 지정 조합, 이렇게 종류가 주어져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콤보 차트예요. 이중축 차트 같은 경우는 이제 언제 사용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데이터 계열 간의 차이가 많을 경우에 그때 이중축 차트를 사용한다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이중축으로 나타낼 계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요. 그리고 바로가기 메뉴에서 데이터 계열 서식을 갖다가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계열 서식 대화 상자의 계열 옵션에서 보조축을 갖다가 선택하게 되면 돼요. 또는 콤보 상자에서 콤보 차트에서 보조축을 눌러도 됩니다. 그리고 보조축을 사용하는 경우 2차원 차트에서 각 데이터 계열 값의 범위가 크게 다르거나 다른 종류의 데이터가 섞여 있을 때, 그럴 때 보조축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콤보 차트에서의 보조축, 그 다음에 데이터 계열 지정의 보조축 직접 보겠습니다. 지금 미리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계열에서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데이터 계열 서식 들어가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이요. 보조축이 선택이 되어 있죠. 기본축, 보조축, 이렇게 되면 보조축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알고 가시고, 이번엔 스파클라인 가겠습니다. 스파클라인이라는 건 뭐냐면 데이터의 추세를 갖다가 시각적으로 나타내줘요. 그런데 얘는 재밌는 게 한 셀에 크기에 맞는 작은 차트입니다. 그래서 월, 연, 분기, 계절별 증감, 그다음에 경기 순환과 같은 계열의 추세를 나타낼 때 사용을 합니다. 실적
추이, 그다음에 실적 비교 이런 것들, 요 분기별 데이터를 가지고 최대값, 최소값 강조해서 표시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스파클라인 셀은 반드시 원본 데이터 옆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뭐 다른 쪽도 가능합니다. 이쪽 이렇게 다른 쪽 요 바로 옆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그 뜻이에요. 별거 없고. 원본 데이터 간의 관계를 쉽게 파악한다라는 거죠. 관계를. 그 다음에 데이터가 변경되는 경우 바로 변경 내용을 갖다 즉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옆에 표시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바로 직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스파클라인은 개체가 아닌 셀에 포함된 작은 차트이다. 이미 말씀드렸었죠. 여기서 작은 차트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셀의 텍스트, 숫자, 수식을 입력하고 스파클라인을 셀 배경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 삽입 탭의 스파클라인 그룹, 스파클라인 종류를 선택하면 돼요. 바로 이 부분인데 꺾은 선형 바로 이렇게 그죠? 표식이 있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열, 단일 셀 안에 세로 막대형 유형으로, 그 다음에 승패 같은 경우는 증가, 양수, 감소, 음수 이렇게 나타내는 승패 스파클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꺾은 선형하고 열을 갖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위 설정, 그러니까 1사분기에서 4사분기 이 부분을 가지고 실적 추이 삽입에 가게 되면 스파클라인에 꺾은 선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스파클라인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 범위는 B의 2에서 E의 2예요. 그리고 스파클라인을 배치할 위치를 여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확인. 이렇게 스파클라인이 설정이 됐죠. 그리고 표시 부분에서 표식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표식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스타일도 여러 가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높은 점, 낮은 점, 음수점, 첫 점, 마지막 점 여기서 설정 가능해요. 표시. 그 다음에 데이터 편집도 가능하고요. 숨겨진 빈 셀, 그룹 위치 및 데이터 편집, 단일 스파클라인의 데이터 편집, 숨겨진 빈 셀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죠. 빈 셀 표시 형식, 간격으로 할지, 0으로 처리할지, 선으로 데이터 요소를 연결할지, 아니면 숨겨진 행 또는 열이 있을 때 데이터 표시, 유무 여기서 설정 가능해요. 그리고 나서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하면 됩니다. 그런데 더블 클릭은 안 돼요. 그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적 비교 한번 또 가겠습니다. 삽입에서 범위 설정하고, 삽입에서 이번에는요 열 가겠습니다. 열 마찬가지로 데이터 범위 B의 2에서 E의 2고 위치는 G의 2 확인 이렇게 해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표시 줄 수도 있는 거고 스타일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죠. 채우기 핸들 드래그. 네, 이게 바로 스파크 라인이에요. 스파크 라인 같은 경우는 우리 실무에서 또는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활용을 잘 하셔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섹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